네, 자, 저희 뭐 좀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후보에 누가 될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김은혜 의원이 선출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김은혜 의원이 공천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오리콤 주식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윗꼬리를 또 길게 달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오리콤은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의 첫 번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 회사죠. 자, 좋습니다. 지금 막 나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 어제 저희 말초 주식에서 여러분들께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상승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등의 이유부터 살펴보고 이것이 유의미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의 이유 대표님께서는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1분기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매출이 이 컨센서스에 이제 부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은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 이제 매출이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뭐 실제로는 결과를 까봐야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 컨센서스가 이제 부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솔루스 첨단 소재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들이 점쳐진다라는 분석이 이제 많았는데 현재 이제 테슬라도 보시면 슈퍼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이제 초기 시장이라는 점 이런 등등에서 봤을 때 2분기부터도 역시도 이제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인 실적 자체가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일단은 두산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왜냐하면 두산그룹이었으니까.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이제 전지박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전기차 시장과 가장 크게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의 어떤 전지박 시장이 계속된 증설과 안정적인 수주 잔고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어떤 관점보다는 주식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캐시카우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OLED 소재 분야 역시도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의 안정적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상 6.9%의 상승이고 오늘 5%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네. 종가 기준으로 우리 송동현 대표께서 소개해 주신 이후에 10%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이틀간의 양봉이 정말 유의미한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제 시간이 짧았으니까 오늘 시간 충분히 드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실적은 분기 최대를 기록했지만 적자를 나타낸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좀 병목 현상이 좀 가중된 것이 좀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지박이 생산 아직 수율이 그렇게 아직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 그리고 이제 유럽이 지금 또 지정학적 이슈가 가장 크게 발생한 결과는 바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에너지 대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이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비용 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율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전지박 기술이 이게 중국이 따라오기 굉장히 힘든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얇게 만들고 이제 전기체가 전도를 하는
그런 이제 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든지 미세할수록 어렵잖아요. 예, 이제 전지박 기술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수율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의 이제 전기차 쪽에 계속적으로 이제 출하량에 대한 지연, 그러니까 단기 수요 감소, 그리고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분기에 전지박 쪽의 어떤 매출은 잘 나왔지만 그래도 영업에 대한 그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적자로 돌아선 것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요인이 됐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적자가 나도 지금 매출이 워낙 잘 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가 잘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네. 자 2분기부터는 우선은 일단 이미 수주받은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렇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테슬라 쪽에 공급이 2022년 1월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4680 배터리 쓰이는 이 미국의 오스틴 공장 쪽에 이제 거의 70% 정도를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동박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규 수주에 따른 그런 기대감 또 테슬라가 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공급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선은 안정적으로 2, 3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까지는 무난히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는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 원자재 가격, 지금 니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또 안정이 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가격을 계속 올리면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솔루 첨단 소재의 안정적인 그런 공급 역할 그리고 그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각종 다양한 유럽의 전기차 쪽에서 이제 수주 확대라든지 그리고 동박이 굉장히 필수 전기차의 굉장히 필수 소비재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선은 성장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더 훨씬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동박 가격의 인상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입니까? 일단은 이제 테슬라가 좀 그렇다라고 일단 보여지죠. 테슬라는 뭐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네. 가격 올려도 다들 사니까 실적이 최대를 기록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마치 이제 뭐 아이폰 같은 역할을 네, 그렇죠. 테슬라가 좀 하고 있는 테슬라라는 브랜드만 보고 사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솔루스 첨단 아직까지는 소재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선은 안정적인 어떤 실적 확보에는 좀 그 괜찮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확보된 수주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뭐 캐나다 공장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사실 증설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어야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5년까지는 지금 약 10만 톤으로 예상될 정도로 지금 증설이 계속 증설에 대한 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도 이제 헝가리 공장이 페이스 2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그 생산 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수요가 높으니까 그만큼 공급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는 하나의 좀 상징일 뿐인데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상승 자체도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의 안정적인 실적을 좀 뒷받침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전기차의 이제 전기차 공급에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런 매출이 지금처럼 또 많이 늘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리스크 요인도 안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앞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1분기는 이제 지정학 이슈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문제 때문에 병목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하량이 지연됐다라든지 좀 더 어떤 높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요단에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공급단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뭐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여기서 전쟁이 더 심해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전쟁이 끝나고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코로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가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로 대부분 다 돌아섰는데 여기서 코로나의 어떤 재확산 문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지정학적 이슈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일단은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여기서 더 격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현재 더 많은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출하량 지연에 대한
문제는 1분기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코로나19 문제도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제 변이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심각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유럽이 가장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네. 부분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큰 지정학적 이슈 발생이 안 된다면은 병목 현상은 점차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도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이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은 좀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원가 부담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한 두세 가지 측면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구간보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동박 생산 업체에 주목하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탑픽으로 가져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외에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KC, 일진 머티리얼스와 같은 주식들도 있습니다. 이 업황 기대가 있다면 혹시 동박 관련 주식 가운데 솔루스 첨단 소재 이외에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대표님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뭐 두 가지 기업 정도로 있는데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는 모양이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설명을 길게 했는데 예. 일단은 일진 머티리얼즈랑 이제 SKC가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동박을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약간 부진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PI 첨단 소재의 인수 때문입니다. 이 인수가 이제 현재 이제 M&A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의 다른 사업부 쪽과 이제 PI 첨단 소재의 연관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이 현금에 대한 보유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입금에 대한 부담금도 현재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차 전지 시장의 확대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2분기부터 계속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서 2분기까지는 좀 컨센서스가 또 하회가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또 3분기부터는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 있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즉 2분기 컨센서스 하회, M&A 문제 이런 측면 때문에 주가가 지금 탄력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이슈가 지나가고 났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 반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오히려 가격이 좀 다운됐을 때가 기회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SKC보다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동박 관련 주식들에 네.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일진 머티리얼스도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제 각가지 호재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와 일진 머티리얼스까지 봤는데 앞으로 주가 모멘텀이 될 추가적인 소식은 또 뭐가 있을지 저희 OLED 패널 부분에 대한 실적을 통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매매 전략, 결론을 좀 지어주시죠. 맞습니다. 제가 OLED 쪽을 약간 좀 설명을 덜 드렸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OLED 사업부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사업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비수기매도 매출액이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향후 OLED 수요도 일단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왜냐하면 이제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라는 이제 아이폰 시리즈 그리고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모두 다 지금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과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 패널 쪽에서도 지금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형 TV 패널에 대한 수요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의 실적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리를 만약에 한다면 2차 전지 시장의 확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전지박은 필수 소재고 앞으로의 시장
대한 성장성이 거의 예상된 것으로 보여질 때 솔루스 첨단 소재의 아직 그 상승할 수 여력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OLED 사업부도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많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 가치가 지금 IR 자료를 보면 2025년도까지 오히려 OLED 첨단 소재 그 첨단 소재 사업부의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돼 있거든요. 2025년까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OLED 쪽의 어떤 가치를 좀 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HFR 설명드렸지만 이 5G 하이엔드 부품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도 이제 사업 가치가 꽤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목을 해봤을 때 반도체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아직도 성장 여력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저는 네. 분할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인 목표가 10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송동현 대표께서 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소개해 주신 이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셨고 네. 자세한 기업 설명 잘 드렸습니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